고산지대, 물도, 작물도, 희망도 사라진 땅. 그곳에 누가 왜 무엇을 남기고 갔을까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믿기 힘들 정도로. 처음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조차 믿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고 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영화도 소설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곧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아입니다. 한국에서 농업을 전공했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업 기술과 개발 도상국, 농업 지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국내외 농업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KUICA의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농업 연구를 하며 살 줄 알았던 제가 볼리비아라는 나라, 그것도 해발 3,800m의 고산지대, 푸칼파라는 작은 마을에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날씨는 너무도 맑고 하늘은 투명하게 푸르렀지만 마을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먼지는 발끝마다 쌓였으며 아이들은 힘없이 그늘에서 서로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하나 없이 조용한 마을, 눈이 마주친 아이들의 눈동자엔 경계와 피로, 그리고 아주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파견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실패가 반복되며 굶주림이 일상화된 이 지역에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개발된 점적 관계 시스템을 활용해 제한된 물로 최대한의 작물 수확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척박한 토양을 조금이나마 개량하는 방식, 그리고 한국의 채소 재배 기술 중에서도 비교적 강한 생명력을 지닌 배추 재배법을 실험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계획을 설명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거 우리랑은 안 맞아. 예전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뭐 한다더니 다 실패했어. 이 땅에서 작물이 자란다고 믿는 거야?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심지어 제 말을 듣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실패만 반복해온 땅. 희망이라는 단어가 비웃음이 되던 현실. 저는 처음으로 이 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책임감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적어도 이 마을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버려진 밭 하나를 얻어 스스로 땅을 갈고 비료를 섞고 점적관계 호스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지나가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장난처럼 호스를 밟고 도망가기도 했고 어른들은 쓸데없는 짓이라며 피식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꽉 물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어느 날 싹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작고 여린 배추의 잎이었죠. 저는 그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밭에서 손으로 조심스레 그 잎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단순한 생명의 시작이었지만 저에겐 너무도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야? 물이 저렇게 조금인데도 돼? 처음엔 믿지 않으려던 그들도 직접 눈으로 보니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회의적이던 한 마을 어르신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배워볼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 이 사람들도 변화를 원하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가혹했고 물 부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배추는 중간에 시들기도 했고 일부 장비는 망가졌으며 저는 여러 번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 제 밭 옆에서 웃기 시작했고 어른들이 함께 삽을 들기 시작했으며 마을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푸칼파에서의 삶은 매일이 실험이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수십 번 토양을 뒤엎고 매일같이 관수량을 조절하며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싸우고 저녁엔 갑작스러운 냉기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저는 점점 더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많았지만
그만큼 가능성도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역 개발 관련 정부 관계자가 방문해 마을의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저도 배추 재배에 대한 중간 보고를 겸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진 자료와 관계 시스템 시연 영상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 청년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혹시 저도 그거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의 전달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라는 것을. 그 청년의 이름은 후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삽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그가 며칠 지나지 않아 제일 먼저 밭에 나와 호스를 점검하고 온도를 재며 메모까지 하게 된 걸 보며 저는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후안을 시작으로 젊은이 몇몇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토양을 분석하고 물을 관리하고 병충해를 예방하는지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며 그들에게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은 고개를 저었고 일부 주민은 후안 같은 청년들이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후안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땀 흘리며. 그리고 한 달 후 후안의 밭에서도 초록빛 배추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되는구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미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배추바지 옆에서 뛰놀며 잎사귀를 만져보는 모습은 저에게 있어 하나의 축제 같았습니다. 그 작고 여린 생명체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기술만을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이 땅을 살려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후안은 자신이 배운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었고 어느 날엔 어르신들 앞에서 직접 관계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푸칼파 마을 한가운데 조성한 시범 배추밭에서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조심스레 배추를 들어 보이며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배추는 처음 본다. 고맙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건 땀만은 아니었겠지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작은 잔치가 열렸고 주민들은 배추로 만든 김치를 처음 맛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신기하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어떤 이는 우리 음식처럼 느껴진다며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을 넘어 마음이 이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시험을 동반합니다. 수확의 기쁨도 잠시 몇 주 뒤 예상치 못한 폭우가 푸칼파를 덮쳤습니다. 이곳은 평소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라 배수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밭의 일부 구역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얻은 결과물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어른들은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후안이 제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아직 다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해봐야죠. 그날 밤 후안과 저는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몇몇 청년들과 함께 빗물의 흐름을 지도로 그려보고 침수된 밭의 위치를 파악하며 임시 배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둡고 습한 마을 회관 안 모두의 눈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손났을 텐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후안의 말에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점적 관계 시스템을 응용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간이 배수로를 만들기 시작했고 인근의 작은 계곡으로 물을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삽과 괭이 그리고 수레 몇 개뿐인 작업이었지만 모두가 함께하니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후안은 낮에는 밭에서 밤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홍수 대비 교육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밭을 완전히 지키진 못했습니다. 일부 작물은 썩었고 토양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한 밭들에서 남은 작물을 수확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마을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며칠 후 비가 그쳤고
우리는 진흙투성이가 된 발 위에 다시 섰습니다. 후아는 손에 남은 배추 몇 포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다 잃은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네요. 그 말에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농사를 계속해 볼 수 있겠구나. 그 순간 저는 이 마을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술이 마을을 바꾼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이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드러났습니다. 새벽이면 몇몇 주민들이 먼저 밭으로 나와 토양 상태를 확인했고 아이들은 방과 후 장난감 대신 작은 삽을 들고 밭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조용했던 마을 회관은 밤이면 농업 관련 영상과 자료를 공유하는 작은 교실로 변했고 누군가는 아예 자그마한 텃밭을 집 앞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에 감격하며 한국 공부의 중간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푸칼파는 단지 기술 도입이 성공한 마을이 아닌 자립의지를 바탕으로 한 모델로 성장 중이라며 마을 주민들도 점점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수 만든 음식들을 나눠주고 명절에는 제게 볼리비아 전통 의상을 입혀줬으며 어느새 제 방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외곽의 한 식당에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마치고 후안과 함께 식사를 하러 그곳에 들렀습니다. 식당은 작은 규모였지만 마을 사람들과 종종 어울리던 공간이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음식을 시키고 잠시 후 제게 낯선 고기 요리가 나왔습니다. 평소엔 배탈이 자주 나는 저는 조심스레 몇 입만 먹었는데 곧장 배 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식탁 위에 있던 접시 하나를 엎을 정도로 몸이 흔들렸습니다. 식당 주인은 깜짝 놀라며 다가왔고 저는 어지러운 머리로 간신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있던 노년의 주민 한 분이 불쾌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우리 음식을 무시하는 건가?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후안이 저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식당 안 분위기는 싸해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 누워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건 결국 외부인이라는 벽 하나로 무너지는 건가? 이 마을과 나는 끝까지 연결될 수 없는 걸까? 눈물이 맺혔지만 무기력함에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저는 며칠간 밭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후안이 갑자기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게 한 봉지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손수 쓴 편지와 함께 작고 반듯한 배추 2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께 배운 건 단지 농업 기술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진짜였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은 오해입니다. 어르신들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식당 주인이 직접 마을 회관에 와서 설명했어요. 고기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긴 일이었고 선생님을 탓할 일이 아니라고요. 어르신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깊었던 오해가 풀렸다는 것도 감격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 하지만 이젠 그들도 우리 모두도 서로를 지켜야 할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밭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속엔 확신과 신뢰,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외부인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리고 그 뿌리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기까지 이 모든 건 마법이 아니라 오해와 이해, 갈등과 화해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몇몇 어르신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후안이 눈짓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엔 며칠 전 저를 오해했던 바로 그 어르신도 앉아 계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서시더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손의 온도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후아는 우리 마을이 요즘 좀 변했죠? 라며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곳은 결국 나보다 이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단지 씨앗을 심는 것, 자라게 하는 건 이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더 넓은 땅에 배추뿐 아니라 감자, 토마토 등 다른 작물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실험했던 밭은 이제 마을 전체의 공동 농장이 되었고 거기엔 이름이 붙었습니다. 희망의 밭, 아이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그 밭 앞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세워졌고 후안이 손수 페인트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곳은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마을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KOICA와 볼리비아 농림부가 공동으로 푸칼파를 농업시범 마을로 지정하고 공식 지원과 시설 확충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기술 전달자에서 이제는 마을 개발 자문 역할까지 겸하게 되었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인근 도시로 파견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켠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스스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고 저는 언젠가 떠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웃으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선 매일 그들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죠. 어느 날 밤 저는 후안과 함께 밭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었죠. 그러다 후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떠나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난 계속 이 마을을 생각할 거야. 너희가 어떻게 이 밭을 지켜나가는지 꼭 보고 싶어. 후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선생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니까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전해준 건 배추 씨앗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전해진 건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제가 푸칼파를 떠나기 하루 전날 마을 사람들은 조촐한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회관 앞마당에는 주민들이 정성껏 만든 음식과 함께 수확한 배추, 감자, 고구마가 한데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손수 만든 꽃목걸이를 제게 걸어주었고 한 어르신은 자신이 직접 짠 작은 모포를 제게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햇살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땐 단지 기술 하나 전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기술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나누고 떠난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하나하나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낯선 외부인이 아닌 함께 땀 흘리고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가 끝나갈 무렵 후안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제게 건넸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서 있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건 저에게 정말 소중한 건데요. 선생님은 제 두 번째 가족이니까 함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별의 날이 밝았습니다. 공용버스가 마을에 도착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희망의 밭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풍성한 작물들로 가득 찬 그 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이자 증거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땅,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그곳에서 삶이 싹 텄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으며 함께 만들어낸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이 밭은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꼭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계속 써주세요. 버스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아이들은 유나 이모 또 와요를 외치며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남겼을까? 단지 몇 개의 기술?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고 가능성을 함께 찾아낸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푸칼파의 기억은 매일같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엔 희망의 밭 사진이 고정되어 있었고 후안과 주민들로부터 주기적으로 편지와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엔 그들이 만든 첫 김치 사진이 도착했고 그 옆엔 아이들이 김치찌개를 흉내내며 웃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가 그들에게는 삶의 일부로 남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푸칼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 KOICA의 신청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파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또다시 어디선가 씨앗을 심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변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부디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